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우리 시장 전강후약의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루 만에 우리 코스피 2080선을 반납하고 2077포인트 기록했고요. 이 코스닥 역시 650선을 이탈하면서 649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오르나 싶더니 다시금 외국인이 물량을 던졌습니다. 좀처럼 2100에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요즘 같은 모습인데요. 자, 일단 조정이 깊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앞으로 전략 조금 더 잘 세워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이야기들 많이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현지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도 배트맨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분은요, 정재훈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일매일 종목 상담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 종목 궁금하다, 종목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번호 샵 4989번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들의 오픈 채팅방 역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센플러스 정재훈이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을 꼭 눌러서 들어오셔야지만 센플러스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센플러스가 들어간 오픈 채팅방이 진짜 방이니까요. 헷갈리지 마시고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어떤 이야기 들어갈 수 있을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픈 채팅방이요? 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장전 시작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려요. 시장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섹터, 그다음에 체크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 섹터를 좀 압축시켜 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면 들어오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다. 공짜입니다. 무료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들어오시면은 뭐 돈 되는 이야기들 많이들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직접 들어오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주말에 위원님 네. 강연회 하셨잖아요. 네. 분위기 좀 어땠나요? 많이들 오셨었어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은 이런저런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좀 도움이 실질적으로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방송에서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좀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에도 아마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좀 진행을 하는데요. 유한타증권 을지로본사 3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4분기 고수익 전략에 좀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요번에도 아마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다른 부분들도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뭐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오시는 게 좋을 거다라는 거. 뭐 똑같이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라고도 하죠. 일단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들 속 시원하게 더 풀어주시는 시간 실시간으로 강연회에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실물로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오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을지로에 있는 유한타증권 본사 3층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시장 이야기 좀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않았던 것 같은데 하루 걸러 좀 하루 흔들리는 시장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도 매도를 했고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있었는데 시장 정리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시장 정리를 뭐 간단하게 한다라면 그냥 올랐으니까 빠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크게 우려할 부분들도 없을 것 같고요. 뭐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일단은 조정을 받는다라면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 전략을 세우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장 시작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그 당일날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좀 참여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외국인 쪽 매도가 좀 나는데 금일 IT 쪽의 종목군들 뭐 소폭 좀 매도가 나왔었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우선 중요한 부분들은 시장의 중심은 일단 IT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아마 쉬었다가도 다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포인트로 잡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IT 쪽 섹터가 주도를 하면서 지수가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지수까지 끌어올렸고 IT 섹터가 올라가고 난 이후에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피로감이 좀 쌓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역별 종목군들이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IT 섹터가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올 때는 주변주들이 좀 반등이 나온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좀 나올 거예요. 나올 거기 때문에 대응에 대한 전략은 똑같습니다.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 동일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수 2100포인트 넘어서는 모습들은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나올 수가 있을 거니까 지수보다는 좀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좋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쪽에서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가 들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도면 아마 매도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아마 미리 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아닌가 다를까 매도가 좀 나왔었어요. 근데 큰 폭의 하락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반등이 강하게 나왔었던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조금 밀려 내려왔었고 좀 악재거리가 있는 기업들도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여전히 종목별 플레이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은 이따 강의 때에도 좀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지만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과 아니면 추세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역별 부분들이 아니라 정배열 권역에 있는 거고 역배열은 그냥 돌발이에요. 어쩌다가 정말 엄청나게 큰 호재가 나와서 V자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지만 100에 한두 개예요. 100에 한두 개고 대체적으로 큰 시세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정배열 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인데 그 정배열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를 좀 보셔야 됩니다. IT예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비메모리. 여기다 조금 더 분야가 넓혀서 필승코리아 펀드, 장비, 소재, 부품이에요. 이거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정부 정책이에요. 정부 정책이기도 하고 플러스로 대기업이 투자를 하잖아요. 정부 정책과 대기업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다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섹터들은 필수적으로 한 종목을 무조건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정배열 종목군들에 있는 종목군들이 주도 업종이 되고 주도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조정 시에는 좀 매수로 가담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이어가도 괜찮겠다라는 전망 주셨고요. 그 중에서도 오를 종목을 잡고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강조해 주시는 섹터군들,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더 많은 이야기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센플러스 정재훈이라고 치시고 바로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꼭 오픈 채팅 탭을 눌러서 들어오셔야지 진짜 방으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저희 종목 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 종목 궁금하다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셔도 되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지금부터 해결해 드릴 테니까 바로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요. 컬러레이 가보도록 할게요. 컬러레이 763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2,100원에 매수하셨고 20% 갖고 계시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컬러레이 바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죠. 네. 우선 컬러레이가 많이 빠졌어요. 2017년도 하반기에 상장을 했다가 하락 추세대를 이어갔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바닥을 치고 나서 다시 이제 매물대가 가장 많은 자리대예요. 요 자리대, 뭐 2,200원 자리대에서 한 1,900원 자리대, 뭐 좁은 박스권역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윗꼬리가 좀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자리대, 2,200원 자리대가 상당히 큰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참 대주주는 일단 중국 관련 부분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그다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 뭐 자산 가치보다 싸고 실적도 좋고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가 됐던 그 전처가 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 신뢰도 측면에서 못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관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더라도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신뢰를 극복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좀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고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1,900원 자리대 오늘 1,910원에 끝이 났어요. 1,910원에 끝이 났는데 지금 만약에 이게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저는 1,800원 자리대까지 다시 밀릴 수가 있어 보여요. 요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근데 아마 중요한 자리대 1,900원인데 1,900원 깨지면 일단 1,800원까지는 내려간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손실률은 100원 단위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제 판단에는 비중이 20%까지 가지고 갈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물론 기본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실적도 좋고 자산 가치보다 싸고 좋아요. 싸고 좋은데 여기에서 바로 가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아마 1,600원 자리 때까지는 한번 밀렸다가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판단에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놓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1,900원 자리대가 깨져도 저는 비중을 조금 축소했다가 다시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기억을 하시고 반등 시에는 좀 매도 관점으로 보자.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컬러레이즈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반등하실 때 어느 정도 정리해 주시는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바로 전화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오션 브릿지요. 오션 브릿지요. 네, 오션 1,600원에 20% 들고 있어요. 11,600원에 20%요. 네. 반도체 장비주라서 아마 우리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종목이지 싶을 텐데 일단 조금 높게 잡으신 것 같기는 해요. 네. 바로 저희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도와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어머니? 봄에 한 것 같아요. 응? 봄에 한 것 같아요. 6월 달인가. 6월 달에 네. 11,600원에 네.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 돼서 그러신 거죠? 네, 이거 어떻게 해요? 일단 어머니 이게 오션브리지가 네. 지금 여기 보면 특수가스 만들고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어머니. 네. 반도체 공정용 화학 재료, 반도체 팹설비 장비 생산하고 하는 반도체 쪽이거든요. 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네.
주 고객사는 SK 하이닉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에요. 네. 일단 어찌됐든 간에 소재 국산화 이 부분들은 오션브리지에는 호재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보니까 장비 쪽 비중이 한 50% 되고 나머지는 화학 소재 쪽과 부품 쪽이 나머지는 차지하고 있어서 네.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사업의 포트폴리오는. 네. 그리고 지금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나오지는 않는 그런 사항들인데 네. 우선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보니까 9월 달에 공시가 나왔던 거 한 4건 정도가 나왔네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돈을 좀 벌고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어머니. 네. 네. 그리고 이번에 근데 10월 16일 날 어저께 전환 청구권 행사한다고 공시가 나왔는데 26만 주. 네. 전환가액이 7,500원인데 네. 이게 시장에 11월 4일 날 풀린다고 이게 공시가 나온 거예요. 네. 26만 주가. 네. 그리고 전환 아직까지 남은 거는 약 한 33만 주 정도가 되는데 네. 요 물량을 좀 소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20만 주 정도인데 오늘 하루에 거래된 게 4만 주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대량 거래 터질 때 뭐 200만 주 가까이 터지기도 했는데 네.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만 주가 안 돼요. 일평균으로 따져보게 되면. 네.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걸릴 부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냥 들고 있을까요? 일단 보유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이게 일회성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작년에 오션브리지가 배당을 한 5% 정도 배당을 했어요. 네. 배당을 했는데 이번에는 5%대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네. 한 3%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 정책 수혜도 좀 받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실적도 그렇게 썩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어쩔 수 없이 조금만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다시 움직일 수 있어 보여요. 아, 네. 그러니까 좀 밀려도 좀 참아보세요. 네. 그래서 10,000원이 깨지면은 빼라고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빠질까봐 겁이 누가요? 나요. 네? 누가? 딴 사람 방송하는 거 들었죠, 제가. 서울경제에서 했어요? 아니면 딴 데에서 하셨어요? 저기 모니터 방송인가? 아무튼 거기서.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네. 일단 중요한 거는 네. 어머니 봄에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봄에요. 오랜 시간 들고 왔어요. 네. 네. 한 6개월 들고 오셨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6개월 근데 들어갔어요. 네. 잘 참았어. 8,000원대까지 빠졌을 때도. 네, 근데 참았어요. 여기까지 안 빠져요. 이제 안 빠질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정부 정책 받고 내년도에 실적 좋아져요. 네. 내년도에 전 실적 좋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갖고 있는 게 맞느냐 아니면 팔고 리스크 관리하는 게 맞느냐 네. 그걸 고민해 보면 갖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네. 그쪽 뭐 엠머니 거시기에서 뭘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럼 가져갈 거예요. 그럼 가져갈 가져가셔야지. 거예요. 네. 아시겠죠? 손해를 너무 많이 봐 빼도 지금이요. 그리고 11,000원 정도 올라가면 네. 그때 M 거시기 전화하지 마시고 여기에 다시 전화 주세요. 제가 이어서 해드릴 그러면요. 테니까. 그러면 전혀 엄청 네. 기다렸어요 지금요. 서공 투자하시고요. 전화 드리려고요. 네, 서공 네,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어느 정도 걱정 좀 덜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홀딩해도 괜찮다라고 하시니까 걱정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들리시나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오스템 임플란트라고요. 오스템 임플란트요. 예. 아이고, 오늘 신저가 하도 갔던- 빠지길래. 네, 그러게요. 하도 빠지길래 제가 35,500원에 매수하셨어요? 30%를 걸었거든요. 그래도 그런데 손실이라기보다는 그냥 오늘 거셨구나. 예. 네네. 배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한 30% 정도 됩니다. 30% 35,500원에 오늘 예, 하락하는 거 보고 왠지 예. 하락했으니까 내일 좀 오를까 싶어서 지금 일단 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잘 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도와주세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오늘 35,500원에 매수를 하신 거세요? 예. 오늘 예, 장중에. 장중에. 예, 걸어놨죠, 밑에다가. 그랬더니 그게 덜컥 잡혔더라고, 3,000주가.
아버님 원래 이런 거래 좀 자주 하세요?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 많이는 안 하는데 가끔은 이걸 내가 왜 오스테인 임플란트를 옛날엔 좋았었잖아요. 네. 막 뭐 7만 원도 가고 6만 원도 계속 놀고 막 5만 원도 놀고 그래서 저 괜찮은데 그저 한번 뭐 저기가 안 좋다 그래갖고 한번 빠졌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재차 또 빠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지길래 거기다 사놓고 보자. 코로나만 왔지. 그랬더니 잡혔더라고 이게. 자, 그럼 아버님이 이걸 예. 짧게 그냥 수익을 내고 나오실 생각으로 하신 거죠? 예. 그러면 내일 제가 봤을 때 아버님 네. 아버님 이렇게 매매 성향이 되게 좀 위험한 스타일이세요. 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만약에요. 요런 식으로 여기에서 아마 만약에 아버님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그죠? 만약에 요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어. 많이 빠져갖고. 예.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빠지면 바로 손절하실 거예요? 아, 손절도 해요, 저는. 아, 손절도 하세요? 네, 그럼 저는 과감하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요 자리대 일단 뭐 손절 라인 때는 저점 자리대를 좀 잡아야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이거 깨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깨져버리게 되면 예. 저점 깨져버리게 되면 더 밀릴 것 같거든요. 이거 3만 원 깰 수도 있어 보이기는 해요. 아, 3만 원요? 네, 이게 왜냐하면 오스테인 임플란트도 저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저도 되게 좋아했던 시기가 2011년도 때예요. 네. 그때 이 회사 탐방을 갔었거든요. 아, 직접요? 탐방을 갔다가 봤는데 오스테인 임플란트의 성장이 꽤나 높았었어요. 그리고 주식 담당자분의 그 애사심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상당히 강했어요. 높았어요. 예. 우리 회사 주식 너무 싸다라고 어필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추천을 해드리기 시작했었거든요. 10,000원부터. 예. 근데 이게 8만 원대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복병은 이때 당시에는 경쟁사가 없었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경쟁사 생겼죠, 막. 네네. 그죠? 경쟁사가 생기면서 점유율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한 거고 그무 그 벌금까지 냈잖아요. 그죠? 네, 415억. 네, 그 부분들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지만 오늘 외국인 쪽에서 130만 주 매도가 나왔네요. 예,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네, 상당히 기관하고. 많이 나왔는데 이걸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갔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나서 들어간 건데 사모펀드 예. 쪽도 들어갔고 같이. 예. 그럼 이건 내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낙폭과대로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예. 낙폭과대 들어간 건 맞지만 저는 이렇게 빠진 만큼 그냥 짧게 뭐 한 6%, 7%, 한 6%, 5% 정도? 네. 그 정도면 그냥 수익이 나면 예. 저는 빠져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한 3만 7, 8천 원 정도 되면 네네. 그냥 매도하시고 작은 금액 들어가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래요. 그러면 매도를 짧게 차익을 하시고요. 네. IT 보세요. IT. IT요? IT 보셔야 돼요. IT도 지금 들어가 계속 있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예. IT 봐야 돼요. IT밖에 없어요. 아,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IT는 갖고 가는데요. 네. 그건 갖고 가요. 계속 갖고 가는데 이거에 오늘 하도 타임이 나서 하도 많이 빠지길래 네. 예, 그래서 아버님 한번 주식 건드려 오래 봤는데 내일 이게 빠질 건가? 아버님 주식 오래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는 않고 네. 좀 많이 이어봤습니다. 옛날에 한번. 그럼 맞게 다양한 종목군들 말이든 여러 가지 것들을 해 오셨던 것 같은데 예. 저는 이런 건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아, 예. 그러니까 짧게 매도 실적은 이거 회사는 좋아요. 회사는 좋은데 네네. 그래도 이 빠지는 부분들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짧게 챙겨놓고 네. IT 보세요.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소금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오스템 임플란트 일단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오를 종목 위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도 바로 또 저희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유비케어스 홀딩스. 유비쿼스 홀딩스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얼마에서? 26,000원이요. 26,000원이고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20%. 20%요. 유비쿼스 홀딩스 바로 저희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예, 예. 매수하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많이 빠져가지고. 네. 근데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산 게. 아, 매수하신 게 좀 늦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사고 나서 이게 늦은 거 아니야? 그 생각하신 거죠? 예, 그 밑에서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요 밑에서 23,000원대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 그럼 어머니 26,000원대 매수하셨단 말이에요? 예. 얼마에 팔고 싶으셨어요? 뭐 얼마가 아니고 이제 올라가는 걸 봐야죠. 이게 뭐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고요. 예. 어떤 회사예요, 어머니? 그거 뭐 5G. 근데 딴 건 잘 가는데 얘는 안 가더라고. 딴 건 잘 가는데 얘가 안 간다고요? 예. 어머니 이거 4,000원에서 53,000원까지 1000% 올라갔어요. 예. 근데 못 간 거예요? 아니 지금은 그러잖아요. 지금? 예. 지금 다 5G 종목군들 못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나? 어머니 일단은 수익은 보고 나오실 것 같아요. 5G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딴 것들 요새 KMW 이런 거 조정받잖아요. KMW는 조정받는데 어머니 예. 서진 시스템은 전고점 돌파하려고 그래요? 서진은 잘 가더라고요. 서진 시스템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예, 그죠? 걔는 잘 이노와이어도 가는데, 마찬가지고. 예, 오이솔루션도 그러고. 오이솔루션은 많이 빠졌어. 기술적인 예, 반등이요. 예, 걔 그죠? 나왔어요, 내가. 그러면 여기에서 유비커스 홀딩스는 예, 지금 121선까지 깼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반등이 나오거든요.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머니 네. 단기적으로 보셨죠? 아니, 간다면 상관없어요. 간다면 상관없어요? 예, 그러면 좀 더 가져가 보셔도 괜찮아요.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4만 원 언저리 때까지 다시 움직일 것 같아요. 39,000원, 4만 원. 예. 요 자리 때까지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39,000원. 단기로는 32,000원이에요, 어머니. 단기로는 32,000원. 단기로는 31,000원, 32,000원. 중기로는 한 39,000원에서 4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대신에 리스크 관리를 할 거라면은 아마 22,000원짜리 때는 깨진 않을 것 같아요. 2만 얼마요? 22,000원. 22,000원? 22,000원 깨면 리스크 관리 하고 나오셔야 되고. 22,000원. 아시겠죠, 어머니? 예, 그리고 저기는 31,000원, 2,000원. 근데 어머니 투자 마인드로 뭐 1년 뭐 이렇게 투자한다라면 난 이거 안 해요. 딴 거 하지. 예? 딴 거? 근데 서진도 너무 많이 올라갔고 오이솔루션은 나왔어요, 내가. 수익 내고 나오셨어요? 예. 자, 어머니 이거 하나 좀 보여드려 볼게요. 예. 자, 지금 이 친구는 실적이 유비커스 네. 홀딩스 실적이 지금 상반기 때만 보게 되면 예. 50억대예요. 50억대. 예. 그죠? 작년에 네. 170억 했어요. 예. 근데 올해 어떻게 할지 몰라. 재무 구조랑 이런 거 좋아요. 예. 근데 밸류가 16배야. 예. 밸류가 16배라고요. 예. 서진 시스템 보면 서진 시스템은 예. 작년에가 밸류가 예. PER이 8배였단 말이에요. 8배. 예. 서진 씨에 더 쌌다고. 예. 근데 올해 실적이 겁나게 좋아지는데 예. PER은 7배밖에 안 돼. 서진이. 예, 서진 시스템이. 근데 유비커스 홀딩스는 예. PER이 한 15배, 16배라고. 그러면 예. 시장에서는 유비커스 홀딩스를 살까요? 서진 시스템을 살까요? 더 싼 종목을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너무 서진이 올라가는 거예요. 걔 만 얼마서부터 가가지고. 그 어머님이 안 사셨으니까 이게 더 갈까라는 생각에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예. 부분들은 좋아요. 예. 좋은데 주식이 이것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예.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향후에 올라갈 종목군들도 많이 있어요. 예. 어머님이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고 예. 두 번째 유비커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단기적으로도 보고 중기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31,000원, 32,000원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자리 때 오면 일단 줄이시고 좀 예. 여유 있게 봤어요. 그럼 39,000원, 4만 원. 예. 그 정도에서 챙기시면 돼요. 근데 손절가가 22,000원이래요. 손절할 거면 22,000원짜리 때를 봐야 되는데 예.
여기를 봐야 되는 이유가 예. 저점 자리 때도 깨졌고 예. 여기 이 지지 라인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 라인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 깨지면 도망 나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어머니는 나는 그냥 어머니 성향상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스타일이지 중장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길게 볼 수 있다고 얘기해? 단기 스타일이면서. 아니, 왜냐면 나는 이걸 자꾸 질질 내려가면 그걸 잘 안 들고 있어요. 이상하네. 어머니 단기 스타일이요. 어머니 단타예요. 단기 스타일. 단기 스타일이면 그냥 29,000원 정도 오면 팔아요. 29,000원? 아. 아, 아시겠죠?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자세한 상담 들어봤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빠르게 문자 상담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32님께서 남겨주신 YBM랩 보도록 할게요. 4,440원에 매수하셨고 20%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치 테마주죠. 최근에 정말 급등을 했다가 지금 살짝 내려왔습니다. 4,440원이면은 뭐 아주 약수익 구간 중이긴 한데 이후의 대응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게 참 테마주이긴 한데요. 네. 이거는 뭐 기본적 분석이고 뭐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차트 대응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실적은 별론데 배당을 3%나 주네요. 배당 수익 일단 3%. 작년에도 3% 줬는데 올해는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차트를 다시 살려놨어요. 살려놓은 상황인데 어제 보니까 14일 날 급등이 나오고 3거래를 쉬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21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요 4,250원짜리 때 요게 21선 자리 때거든요. 요거 깨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440원이니까 약간의 수익 중이시긴 한데 이거는 챙기면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30분 봉을 봐도 한 차례 더 움직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한 5,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5,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그러면 일단은 5,000원 언저리를 목표가로 좀 보고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기억을 하시고요. 21선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 그런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마주인 만큼 기술적인 분석 좀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문자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보가 들어왔네요. 5118님이 남겨주셨고요. 1,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좀 적으십니다. 10%가 좀 안 돼요. 9%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상보 빠르게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상보가 참 옛날에 참 탄소나는 튜브 이걸로 참 좋았던, 시세가 났던 기업이었었는데 된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졌어요. 유상증자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대량 거래가 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실적은 뭐 안 봐도 뻔해요. 실적은 안 봐도 뻔한 그런 상황들이고, 코스닥인데 이거 작년에 영업이익 40억 만든 거는 상패 안 당하려고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영업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재무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유상증자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추가 매수는 반대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비중이 9% 정도밖에 안 되시는 게 좀 다행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 좀 거래량이 급증을 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이건 좀 더 가져가 보세요. 아마 상보는 뭔가 이 이슈, 뉴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재판대는 한 1,500원 언저리 때까지는 1,500원, 1,600원 매수가 정도 때까지 올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싹 매도하고 괜찮은 종목으로 좀 보자, 뭐 그런 의견 좀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상보까지 상담 받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담 남겨주고 계시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상담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내일은 조금만 더 일찍 연락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이야기 직접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노란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센플러스 정재훈이라고 치시고 오픈 채팅 탭을 눌러서 들어오셔야 진짜 방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바로 강의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되는 투자 팁 강의 시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하셨을까요? 예, 오늘은 실질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오픈 채팅방을 보고 하면서 좀 보니까 이게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을 아예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도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아는 내용일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역배열 종목군들은 보지 말고 정배열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져라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저희 그 가족분들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항상 역배열 종목군들은 그냥 기술적 반등이니까 보지 말고 정배열을 봐라, 그런 부분들을 보였는데, 정배열이라는 의미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정배열은 저점과 고점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죠?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 되는 거고, 그걸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가격이 꾸준하게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정배열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그럼 역배열로 빠져 있을 때 최고로 싸게 사서 올라가고 있을 때 비싸게 팔면 되지?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역배열 구간에서는 다 저항 자리대예요. 상당히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배열 권역에 있었을 때에 사서 추세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주식 격언에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라는 얘기가 있죠. 그 얘기는 몸통만 먹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최대한 싸게 발바닥에 사가지고 머리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꼭대기에서 팔고 싶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자리대를 만들어 놓는 게 정배열 구간이란 말이에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지만 어느 정도 이 발목 부분들을 빼내고 적당한 가격에 사서 꼭지엔 못 팔지만 추세가 꺾일 때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종목을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 경제방송에서 얘기한 종목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짝에서 한 건 얘기 안 할게요. 자,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ICD라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는 역배열이에요. 그죠? 이때는 정배열 구간이에요. 그죠? 지금도 정배열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는 역배열 구간이에요. 역배열 구간이라는 게 안 좋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자고요. 정배열 구간에서는 어디에서나 사도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역배열은 어디에나 사도 손실이에요. 그러면 정배열에서 사야 돼요. 정배열에서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이런 데에서 사시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해드린 적은 없을 거예요. 아마 주식 잔소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계속 사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려왔을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에서 샀을까를 고민을 해보자고요. 장기 평선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돌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쪽을 보니까 중기 평선과 단기 평선이 돌려 세웠어요. 121선도 돌려 세웠고 61선도 돌려 세웠어요. 그러다가 한번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보니까 정배열 이동평균선이 밀집을 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241선이 서서히 바닥을 만들어 놓고 121선짜리 때는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61선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 구간은 완전 정배열이에요. 완전 정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샀다 팔았다 해본들
시장이 안 좋아서 손절하고 시장이 좋아서 수익 내고 해봤자 얼마 안 돼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들은 아마 대부분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왜?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확률적으로 봐도 그나마 시청자분들이 제일 많이 가장 많이 따라할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야물딱지게 급등주 저 얘기할 수 있어요. 저 과거에 테마주만 매매했습니다. 근데 해본들 많이 올라가서 방송에서 막 자랑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매수하신 분들 그게 많이 없어요. 하물며 이런 종목군들도 매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그러한 급등주들은 할 수 있을까요? 더 못해요.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정배열 초입권역에 있는 종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 분석은 아예 말씀을 안 드리고 있죠. 차트만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배열권역에 있는 종목만 보면 된다라는 거. 자, ICD에서 지금 이렇게 빠졌지만 아마 수익 꽤나 많이 나고 있을 겁니다. 요것밖에 없을까요? 또 있었죠. 원익, IPS. 사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들한테. 사시라고. 계속 사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역배열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건 역배열이잖아요, 여기는 역배열. 그죠? 사는 족족 물리는 구간. 이건 역배열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정배열이잖아요, 여기. 정배열. 여기는 정배열. 그러면 여기에서는 매수를 못 해요. 역배열이니까. 그럼 이 부분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무릎인 경우에요, 무릎. 왜? 정배열 초입이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정배열 만들어 놓고 추세를 그리면서 이제 가겠죠. 그러면 계속 수익이 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계속 그럼 보유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역배열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물타기를 하고 추가 매수를 하고 한단 말이죠. 관망을 해야 될 시기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샀어요. 여기에서 샀는데 그럼 어디에서 매도를 할 거냐. 그건 정하시기 나름이겠죠. 나는 얼마만큼 먹고 팔래. 아니면 나는 여기 11선을 다 지지가 되니까 나는 11선 이탈하게 되면 절반만 챙겨 놓을래. 아니면 나는 21선 이탈하면 챙겨 놓을래. 그렇게 해도 고점권역에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도 15%가 넘는 수익이에요. 그리고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더 몇 배가 많죠. 단타 치는 것들이 아니니까. 물론 투자적인 마인드로 놓고 봤을 때 15%, 20%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투자적인 마인드로 놓고 봤을 때 안정적으로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배열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되밀리는 케이스가 많고 두 번째는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원익 IPS도 당연히 다 수익이 났겠네요. 그죠? 그럼 요 종목만 있었을까요? 다른 종목군들 또 있었죠. 에로스러운 거, 에로티 베큐um. 에로티 베큐um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일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역배열 구간을 벗어났어요, 이제. 그리고 난 이후에 정배열권역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아마 제가 요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날. 그때 주가 흐름들 별로 안 움직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나고 있단 말이에요. 정배열 초입권역이 나고 있으니까 61선 위로 올라탔고 정배열권역이 만들었으니까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께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밖에 없을까요? 또 있죠. 제이스텍. 정배열이에요. 그죠? 정배열권역이 있는 부분들이니까 매수를 못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이거 무료 카톡방에다가도 겁나게 얘기해줬어요. 사시라고. 만약에 물려있는 사람 더 사시라고까지 얘기했던 기업입니다. 정배열이니까요. 설사 이거 여기에서 박스로 간다? 뭐 그래도 뭐 투자 마인드로 본다라면 어느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하고 어느 구간에서 팔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업황 얘기나 이런 부분들 하는 거고 그런 부분도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주식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수익을 내는 게 가장 결론적인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러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종목군들을 보는 게 낫느냐, 이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에 지수는 역배열입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역배열이에요. 태반이에요. 근데 정배열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소수에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돼요. 많이 올랐다? 많이 오르긴 뭐가 많이 올라요? 안 올랐어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ICD 말고 테스도 있었죠. 테스 많이 올라갔나요? 별로 안 올라갔어요. 4만 원짜리 주가가 반토막이 더 났어요. 반토막이. 근데 4만 원짜리에 있던 애가 이거 뭐 13,000원대까지 만원까지 빠졌다가 15,000원 언저리에서 22,000원까지 올랐다고 해서 이게 많이 올라간 걸까요? 아니죠.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고 이제 좀 더 올라갈까? 그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조정시 딱 21선 자리 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 때. 이런 자리 때 노렸다가 분할로 조정을 주면 분할로 매수를 해서 접어 들어가는 거지 그런 그냥 따라 들어가는 것보단 조정을 받았을 때 왜 이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기다렸다 매수를 하는 거고 이게 끝이 아니죠. 워닝 머티리얼즈, 뭐 워닝 쿼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정배열권역으로 서서히 만들어가네요. 이건 조금 연그러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좀 조정을 기다렸을 때, 요럴 때 매수를 하는 거겠죠.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들 또 얘기했던 KH 바텍도 있을 거예요. KH 바텍. 급등 나왔죠? 단기간에 이렇게 갈 줄 알았나? 저도 몰랐어요. 얘가 왜 이렇게 올라가지? 누가 많이 사니까. 정배열이잖아요. 정배열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트는 정배열로 넘어가고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역배열권역에서 빠지는 종목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반대로 올라가는 주식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왜 올라갈까요? 폴더블 힌지 부분들에 있어 KH바텍이 독점하죠. 내년도에 2대 정도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폴더블에 대한 시장 전망이 점차적으로 더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내년 뭐 2년 뒤에 한 2천만 대까지 판매할 거다 하는데 그게 3천만 대 이상으로 예상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지를 만든 애가 얘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주가가 올라갈까요? 빠질까요? 그 전에 실적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지겠죠. KH바텍이 못 올라갔던 이유는 IT 쪽 섹터 부품, 휴대폰 부품이나 이런 걸 하면서 사양 산업이 됐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고점을 치고 몇 년 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회사에 있어서의 턴어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움직이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수급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을 내봅시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을 때는 정배열 종목군들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방송에 나와서 떠들고 올라가는 건 이미 시세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보는 것보단 아니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았다라면 보셔도 좋아요. 근데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의 정배열 종목군들을 본다? 그거는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이격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 삼성의 대기업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 IT 소재 장비 부품 이쪽에 있어서의 정배열 초입은 무조건 다 관심을 가지고 보셔라. 이게 종목 선정의 팁인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번 이 정배열을 엄청나게 강조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많이 기억을 해주실 거예요. 그만큼 강조해도 좀 지나치지 않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이런 강의들 꼭 기억하시면서 성공 투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매일매일 이런 이야기 장중에 직접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센플러스 정재훈이라고 치시고 바로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정말 직접 이런 이야기 잔소리 많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강연회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9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서울에 있는 을지로 유안타증권 본사 3층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